1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 경제 성장 시작된다고. 이게 1월 효과라고 사세요. 2월에는 실적 시즌 앞두고 미리 사세요. 3월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들 사세요. 4월에는 2분기부터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니까 지금 사세요. 5월 되면은 원래 증시 격언에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때 싸게 사세요. 그 다음에 6월 달 되면은 휴가철 소비 증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주식 사세요. 7월에는 썸머 랠리가 오니까 그거 기대하고 사세요. 8월에는 3분기 실적 전망 좋으니까 사세요. 9월에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급 매출 찍을 거니까 지금 사세요. 10월에는 기업들 내년도 이익 추정치 상향될 거니까 먼저 사세요. 11월 되면은 연말 효과 대비해서 한 발 일찍 사세요. 12월에는 산타랠리 원래 사전적 의미는 이듬해 초까지니까 역시 또 사세요. 도대체 언제 팔라는 거죠? 가진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리고 도대체 무슨 돈으로 계속 사라는 거죠? 이러다가 장기 투자를 했어. 뭡니까? 계속 사기만 하라고 해서 샀는데 손실만 엄청 났지 않냐고, 성과가 왜 이러냐고 따지면 그건 당신이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종목이 뭐가 잘못됐냐고. 그거 말고 이러이러한 걸 샀으면 지금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때 가서 이미 다 올라간 거 보여주면서 이거 샀어야지 하는 거,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하여튼 우리 증시는 요즘 미국 때문에 같이 멍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 증시 보다 보면은 무슨 진짜 답정너처럼 남녀 사이에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각자 생활에 좀 충실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벌써 변했네, 식었네,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말해라 막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미안하다, 그럼 이번 주말에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호캉스를 가든지 그러자고. 그러면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또 바로 호색한 응징 발언. 미국 증시 얘기하다가 지금 또 이상한 데로 갔는데, 하여튼 요즘 미국은 정말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있을까 싶어요. 멀미약 맥소롱 한 1리터에다가 키미테를 그냥 등짝에 오목 두듯이 막 갖다 붙여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아무튼 월가든 뭐 우리 K 증시든 맨날 그놈의 그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이 난리인데, 어느 날 국채금리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심각하다고 하락, 그러다가 국채금리 떨어지면 또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또 주가 하락. 바로 이게 답정너라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오래된 증시 격언 중에 Don't fight the Fed라고 있어요. 절대로 연준과 싸우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과 반대편에 서지 마라, 뭐 이런 뜻인데, 이 바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것도 빅스텝으로 계속 올린다는데도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 금리 인상은 증시의 호재라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추가 매수하라고 부추긴 그 인간들, 이게 바로 연준에 맞서는 플레이를 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 뭐 거기 대형 채널 구독자들, 시청자들, 그리고 주린이 분들한테 엄청난 손실로 돌아갔잖아요. 연준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사실 작년에 이 연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영상에서 정리해드렸던 건데, 아마 워낙에 좀 황당 내지는 배신감 내지는 아니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에 고분고분이 따르고 있어야 되나,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뭐냐면은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연준이 이제 경기 하강 위험을 막겠다고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연준 임원 중에 몇몇 사람이 이거 발표되기 전에 미리 한 발 앞서서 미국 대형주들하고 각종 펀드에다가 대량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금융당국에 적발된 거죠. 사실 연준이라는 어떤 글로벌 중앙은행의 신뢰도 자체가 뿌리채로 뽑힐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어가지고 정말 미국 언론들이나 백악관도 어떻게든지 좀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해당 연준 임원들은 그날로 주식 다 처분한다고 했고, 당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연준 임원이 3명인가 4명인가가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연준 임원들의 개별 주식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뭔가 뭐 선심 쓰듯이 우리가 큰 결심했다는 듯이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의 반응은 엥?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는 뭐 개별 기업이든 펀드든
진의 개인 계좌를 다 굴려왔다는 말인가? 아니 글로벌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연준 통화정책 결정자들이 최근까지는 그럼 사적으로 주식 매매를 해왔다는 건가? 이러면서 막 여론에 불이 붙으려는 찰나에 당시에 워낙에 장이 좋은 때여가지고 막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고 이렇게 막 투심이 막 달아올랐을 때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터졌으면은 뭐 진짜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 월가를 점령하라 뭐 처형하라 막 그 시위대에 막 난리 났었을 때처럼 그 정도의 진짜 임팩트가 있을 일인데, 근데 이게 작년 10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나스닥 차트를 보니까 정말 이때가 귀신같이 쌉고점, 핵고점, 산다라박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오존층 대기권이었다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증시 격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하나는 버블 붕괴가 오는 소리는 비명 소리가 아니라 한숨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난 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만은 증시가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버블 붕괴가 오는 일은 없다. 계단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무지성 저가 매수, 반발 매수 이런 거를 이제 끌고 내려가면서 완전히 물귀신처럼 그렇게 버블의 붕괴가 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증시 격언은, 만약 당신이 지금 진짜 걱정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걱정할 일은 안 생길 거고, 반대로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때야말로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바로 떨줍 올팔. 걱정될 때 떨줍, 그랬다가 오히려 걱정이 없어질 때 오히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면 된다. 최근 삼성전자만 봐도 그대로 떨줍 올팔 통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난 코로나 유동성 버블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다. 이제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이제 올해 연고점 회복하면서 마바라들이 또 이제 어깨에 힘주고 나와가지고 거 봐라 내가 말했잖냐, 경기 침체 안 온다고, 무조건 저가 매수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내 말 들었던 사람들 다 돈 벌었다고, 그동안 나 욕하고 막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들 다 반성하라고 막 이렇게 난리 칠 때, 그러면서 댓글에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대표님, 스승님 어쩌고 막 다시 막 동학개미 운동 시즌2가 막 불처럼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아무튼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부른 달러 강세, 이게 이제 지금 글로벌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머징 국가들에게 수입 가격과 외채 조달 비용 상승, 그리고 자금 이탈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이 차례대로도 아니고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오는 거 더하기 상호 강화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어쨌든 우리 K증시는 뭐 아직까지 세계 최대 인덱스 장사하는 기업 MSCI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머징으로 분류가 돼 있고, 선진지수 편입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냥 가능성 정도, 고려 대상도 이제 내년에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거고, 빨라도 한 2년 뒤에나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달러 강세가 가장 그 아킬레스 건인데, 최근에 우리 이제 환율 상황 그리고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우리 원화의 평가 절하 폭을 보면 솔직히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선진국 통화의 지위 내지는 선진국 화폐의 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방한 선물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들고 올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게 끝나고 나서 양국이 이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공동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한국과 미국이 통화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한미 양국 정상이 만약에 합의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하고 연준이 양자간 이제 구체적 논의에 곧바로 돌입하는 것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얼마 동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거냐? 언젠가 그거 또 연장 안 돼가지고 종료되면은 그때 가서 또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기한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필요할 때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상설 통화 스와프 형태의 그 파이프라인이 개설될 수 있다는 조금 앞서간 기대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하고 이런 상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5개 국가. 요게 어디냐 하면은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이렇게 5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여기 6번째로 들어가면은 매우 진짜 해피한 케이스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5개국 플러스 1 정도, 준 상설 통화 스와프 정도라도 일단 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지난주 환율 왜 1,300원까지 막 그 오버슈팅 할 때처럼 외환 시장에서 달러 롱, 원화 숏 포지션 막 대량으로 갖다 쏟아지는 이런 거는 최소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뉴스는 하루 전날 보고 당일날은 그냥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왔구나,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워딩이 좀 세구나 약하구나 정도, 이렇게 복습의 대상이 그들에게는 뉴스인 것입니다. 자, 내일은 5월 20일 한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으로는 원래 사실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토요일 21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날 이제 평택 기지에 착륙하자마자 바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둘러보는, 그래서 정상회담까지 다음 날로 이제 넉넉하게 미룰 정도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이 중요한 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앞에 얘기한 대로 이것도 무조건 선반영 조심하고 여기에 안 당하려면 떨죽 올팔로 대응하자. 그리고 내일 복지부에서는 2022년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집니다.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현재 리오프닝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앞으로 그 어떤 이제 또 팬데믹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원격 진료 이런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계속 투자를 하자. 다음 문체부에서는 2022 외국인 한국 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을 가집니다. 이것도 이제 소소하게 엔터 뉴스에 타기 좋은데, 사실 지금 K 엔터는 뭐 주가 측면에서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한류야말로 지금 계단식의 어떤 그 점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컨텐츠를 도대체 어디서 다시 마련하면 좋을까요? 다음 내일 제19회 가정 위탁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출생률은 떨어지는데 또 영유아 해외 입양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상황. 이게 증시에서는 뭐 출산 장려 관련주하고 연결은 되지만 이제 진짜 출생률 하락은 뭔가 다른 차원의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자, 내일 금요일 경제 일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4대 그룹 총수들하고 회동을 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한미 간 투자 협력, 그리고 앞에 보신 대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실무자들 간의 논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일 금요일 중국에서는 5월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죠. 이게 발표됩니다. 과연 지금 연준이 저렇게 빅스텝으로 축지법까지 쓰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대출 우대금리를 내리면서 통화 완화 기조로 갈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미국처럼 긴축까지는 지금 할 상황이 안 되니까 통화 정책을 중립으로라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올해 GDP가 4%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에 뭐 결과 나오는 것보다 전망치라도 앞에 중국 GDP 성장률 3자 붙는다, 이러면 이제 또 한 번 대대적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지난 3월 결과가 1.9% 나왔는데 이것도 7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내일 금요일 유로존에서는 5월 FCCI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됩니다. 지금 이제 유럽도 러시아산 에너지 갑질에 지금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물가는 또 막 올라가가지고 7월에 ECB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 심리가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럽 최대 제조업 국가 독일의 4월 생산자 물가가 또 내일 나옵니다. 영국의 4월 소매 판매도 공개되고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가온칩스가 이제 신규 상장하는 날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고 5월 들어서 공모주들 다 박살날 때 여기는 청약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장은 당일 새벽에 미국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날을 잘 잡았는지 잘못 잡았는지, 아니 이 정도의 불확실성이면 진짜 이것도 거의 도박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CJ ENM이 TVN 스포츠라는 말 그대로 스포츠 채널을 런칭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격투기 전문 채널이 될 거라는 마니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내일 디얼 앤 컴퍼니 중장비 제조사하고 풋라커 운동화 전문 이제 유통 매장 체인인데, 보통 그 신발값도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지표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인식하는 하나의 좀 바로미터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업종 대표주 하나 박살나면은 우리한테도 좀 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영상 만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